그리고 많이 깜짝 놀라셨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17기 여러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제 경험과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소소한 팁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8개의 카드 뉴스는 제가 3월부터 8월까지 총 8개를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눈에 띄었던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8개 보이시는 카드 뉴스 중에서 하나하나의 카드 뉴스의 그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께 소소한 팁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전공은 법학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외교를 접할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2학기 때 국제법과 국제법 판례 연구 수업을 들으면서 해당 판례를 연구하던 도중에 외교적 사안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제가 배운 내용들을 외교부 서포터즈에 한번 써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첫 번째 기사는 국제법적 사안을 다룬 녹둔도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국제법 책을 그냥 펴서 여러분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몰랐던 어떤 분야를 찾다가 영토 분야에서 두만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녹둔도라는 어떤 섬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어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니까 해당 자료나 사료가 굉장히 부족했고, 제가 처음으로 만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국제법적 사안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더불어서 올해 2020년이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는 주제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주제를 정하실 때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전공의 키워드 한 개와 그다음에 시의성 있는 주제 혹은 키워드를 결부시켜서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쓴 기사는 다른 기사들보다도 여러분께도 공부도 많이 되고 더 좋고 의미 있는 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바로 취재를 저는 들어갔었는데요. 3월 달에 있었던 국립외교원의 외무영사직 수료식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취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떨렸는데 저희 사무관님께서 굉장히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덕분에 굉장히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같이 영상 만드시는 분과 영상을 찍고 인서트를 따고 그 다음에 기사에 들어갈 내용들을 직접 구성하고 어떻게 고려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신선함의 연속이었었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시는 나라의 앞날을 준비하라라는 외교원의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었는데요. 사실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외교부 입부라는 제 오래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저 문구를 보면서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쓰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나도 무언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신감과 자존감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 제가 진행했던 기사는 제 모교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영사법무 트랙제에 대한 소개 카드 뉴스였는데요. 사실 해당 카드 뉴스를 기획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교부 입부 및 취직에 대해서 수요가 높은 구독자를 많이 포섭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석이조를 누리기 위해서 해당 기사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외무영사직 수료식은 사실 사무관님이 어떤 틀을 정해주셨고 거기에 해당하는 취재를 하면 끝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교수님이나 학생 그리고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면서 그것을 이제 섭외를 하고 학교에 컨펌을 받고 편집을 하는 과정까지 정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4월 초, 4월 말, 5월 초쯤에 이제 기획을 했던 이 기사가 5월 말쯤에 이제 끝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수치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수치가 이 해당 기사의 도달 건수인데요. 8월 24일 기준으로 인사이트 도달 건 5,136건을 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도 학교 홍보가 정말 잘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고, 방송을 1층 단과대 모니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외교부 인사 관련 콘텐츠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교부 인사 관련 콘텐츠는 외교부 콘텐츠의 치트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어떤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인사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7월에 진행을 했던 외교관 후보자 취재 및 인터뷰였는데요. 사실 제가 3월에 외무영사직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구독자 참여형 이벤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까다로운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독자 참여형 이벤트를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제 신선한 반응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기사들에 대한 댓글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그것을 전달을 하면서 해소시켜주는 과정이 제가 진짜 기자가 된 것 마냥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월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어지고 질문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기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외교부 서포터즈를 하면서 얻었던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간절함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1학년 때 외교부 서포터즈를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지원 전부터 되게 많이 간절했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간절함을 항상 간직한 채 해당 활동을 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들도 정말 많이 했지만 사실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해왔습니다. 제게 어떤 분이 외교부 서포터즈가 막상 끝나니까 되게 아쉽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안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막 너무 싫고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16기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기사도 많이 써봤고 인상 깊었던 경험도 해봤고 설렜었던 취재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얻었던 것은 제 마음 한 구석에 있었던 외교부 입부라는 이 꿈이 조금씩 꿈틀거리더니 이 취재기사와 취재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은 제가 앞으로 다른 계획들을 해나가고 더 살아가는데 원동력과 자신감을 부여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17기로 활동하시면서 각자 외교부 서포터즈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자 목표가 다르더라도 항상 그 지원 전의 간절함을 잃지 마시고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얻게 되는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외교적 태도,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도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활동 자체가 저희 구독자가 좋아하는 기사를 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뜻깊은 활동이 되어야지만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과 더 궁금한 점 혹시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화면에 있는 이메일 주소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제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6개월간의 대장정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 16기 영상 서포터즈 말하는 알파카 현승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외교부 서포터즈에 합격하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6개월 동안의 활동에 있어서 코로나19가 여러분들에게 제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그리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영상 서포터즈가 무엇이고 또 영상 서포터즈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떠나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우선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영상 서포터즈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을 하고요. 영상에 필요한 요소, 영상 제작 순서, 그리고 영상 촬영 방법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단원부터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1단원 제목은 바로 외교부 영상 서포터즈란이죠. 외교부 서포터즈의 콘텐츠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주 목표입니다. 외교부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요, 정말 수많은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대외 활동 중에서 단연 으뜸이라고 평가받는데요. 자, 영상 서포터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영혼과 장비 무게가 더해지면 어깨, 허리, 무릎, 발까지 질병이 난다라는 점. 이거 공식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서포터즈 활동은요, 크게 공동 취재, 기획 취재, 그리고 분해 취재로 나뉘게 됩니다. 공동 취재는 2명 이상의 서포터즈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기획 취재는 본인이 필수적으로 매달 1개 이상을 제작해야 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해 취재 같은 경우는 외교부 내 행사 또는 인터뷰가 있을 때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성하는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기획 취재는 필수지만 말이죠. 공동 취재 통해서 다양한 서포터즈 분들과 조금 더 친해져 보시고요. 또 분해 취재 통해서 외교부 밥도 드셔보시고요. 그렇게 맛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외교부 탐방도 해보시면서 다양한 그리고 특이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온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들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활동하셔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단원, 바로 영상에 필요한 요소인데요. 영상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번 2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와 편집 센스는 이꼴 조회수다. 2번째 공식이니까요. 꼭 암기하시고요. 자, 영상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콘텐츠죠. 그런데 어떤 연령층을 타깃으로 할 건지, 어떤 시청층을 또 타깃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영상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 또 촬영 구도, 앵글, 스타일, 장비 활용도에 따라서도 영상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충분히 끌어올리셔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외교부라고 해서 외교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느 나라의 역사, 외교의 역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좀 어렵잖아요, 사실. 나도 관심이 안 가는 주제는 다른 사람도 관심이 안 가기 마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하고 또 쉽고 하다못해서 브이로그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서 외교부에서 이런 컨텐츠를 하면 잘 먹히는구나, 조회수가 잘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을 하면 여러분들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자, 2단원에 이어서 바로 3단원 영상 제작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제 컨텐츠는 다 짰는데 막상 영상을 찍으려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또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모르시겠죠. 우선 사전조사, 촬영 시작, 그리고 영상 편집 순서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성한 컨텐츠와 비슷한 컨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컨텐츠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등에서 학습하시면서 촬영 구도, 앵글, 스타일 등을 미리 학습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촬영 시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해 오거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왔던 구도 등을 이렇게 촬영에 대입하시고 또 장비를 활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 우리는 말이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적으로 하려는 어떤 그런 부담감,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B급 감성, 병맛 감성, 약간 이렇게 좀 보면 피식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어떤 다양한 영상, 짤 등을 이용해서 좀 재미있게 영상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멋있게가 아니라 재미있게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학습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개인 영상 장비는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의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요즘 핸드폰 정말 너무 잘 나오죠. 그리고 2대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할 때는 정말 저렴하게 빌려주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업체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영상 편집은 잘해야 되나요? 이거의 정답은 바로 아니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영상을 멋있게가 아니라 조금 더 재밌게 만드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3번과 4번, 분해 취재는 열심히 가야 하나요? 그리고 컨텐츠는 잘 짜야 하나요? 솔직히 답지가 필요 없으시죠? 분해 취재에 열심히 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이색 경험, 색다른 경험 많이 해보시고요. 컨텐츠 잘 짜서 정말 좋은 조회수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으면 정말 본인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과 효과가 일어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정말 좋은 사이트들입니다. 저도 참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드나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정말 좋은 콘텐츠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는 또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었겠지만서도요,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외교부 서포터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외교부